분명히 단어도 쓰고 문장도 쓰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을 하긴 하는데 또래랑은 조금 다른 느낌? 2% 부족한 느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화용언어 자극입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용언어예요. 이지쌤이 화용언어 높이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빠르게 화용언어가 낮은 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을 하긴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해요. 둘째, 말을 하긴 하는데 주로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셋째, 대화의 순서를 잘 못 지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말할 차례잖아요. 이때 상대방 말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다든지 상대방 말의 중요도를 높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고받는 대화가 뚝뚝 끊긴다든지 하는 모습이에요. 넷째, 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해요. 다섯째, 감정 표현이랑 경험 표현이 적어요. 하루 일과에서 매번 하는 말들은 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특별한 일에 대한 경험, 이런 이야기는 대화 주제로 잘 꺼내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아이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화용언어 능력을 올려주기 위한 자극을 주셔야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 언어 발달이 괜찮아요. 단어도 많이 말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상황에 맞는 말, 상대방에 대한 반응, 감정 표현, 대화 주고받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언어의 형식만 있는 거지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기는 했는데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아직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말을 잘하면 그게 언어 발달이 된 거지. 뭐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줘!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상황이 도서관이라면 혹은 친구가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교실에서 친구가 발표할 차례인데 내 할 말만 계속 하고 있다면 말은 했지만 제대로 쓰인 건 아니죠. 이게 바로 화용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용언어를 높이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무조건 말하기보다 상황 읽기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책을 읽는 곳이야.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말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자고 먼저 작게 말해야 돼. 밖에 나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라든지 지금은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야. 이만큼 이야기를 한 뒤에는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일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와 아이의 그 순간의 감정에 대한 감정 단어를 말에 많이 섞어주세요. 엄마는 네가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내 마음의 변화와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 지금 마음, 지금 느낌이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고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지쌤이 화용 언어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 때 이 감정 단어를 자주 말씀드리죠. 왜 감정 단어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다는 게 결국 상대방을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용 언어 능력이 미숙한 친구들은 자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님께서 아이의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인 부모님의 감정도 단어로 계속 표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 순서와 대화의 차례 지키는 놀이를 자주자주 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말이 좀 서툰 상태라면 순서를 지키는 놀이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을 차례대로 주고받거나 장난감의 버튼을 한 번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누르거나 이렇게 순서를 지키면서 주고받는 놀이를 해주세요. 아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이만 그 장난감을 만지게 하시기보다 옆에서 엄마도 한번 누르고 아이도 한번 누르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아이가 말이 조금 나오는 경우라면 말의 차례를 지키는 놀이를 자주 해주세요. 전화통화 놀이처럼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말하기 놀이를 일상에서 지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역할놀이로 상황을 재현해 주세요. 세 번째에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이랑 엄마가 역할놀이를 할 때 역할을 하나씩 맡았다는 건 그 역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는 환자고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주사 놓는 놀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몇 번 주사를 놨는데 환자인 엄마가 싫다는데도 의사가 계속 주사만 놓으면 환자가 싫겠죠. 이런 것들을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입장과 그 역할을 상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아이가 지속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이런 놀이를 해주시는 것이죠. 또 역할놀이를 하면서 마트 계산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가게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올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처럼 일상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적절하게 놀이 상황에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듣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엥? 이지쌤, 우리 아이 귀 안 먹었는데요? 네, 제가 말하는 이 듣기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뜻해요. 엄마가 말했을 때 기계처럼 네 하거나 엄마가 말했는데도 이걸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적절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듣기를 가르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신발 신어 했는데 아이가 응 대답은 했는데 신발은 안 신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엄마가 신발 신으랬잖아 하면서 결국 신발을 신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 말을 듣긴 했지만 중요도 있게 여겨서 정확하게 반응을 한 건 아니에요. 엄마의 지시를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교육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걸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지? 엄마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지시한 것을 잘 지키는지. 무심코 넘어갔다가 나중에 도와주면서 잔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그에 맞게 잘 반응하도록 일상에서 도와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화용 언어 능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단순한 말보다 진정한 소통의 연결다리인 이 화용 언어.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우리 아이 진짜 소통 잘하는 아이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랑 소통이 잘 안 돼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서 실천해 보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그럼 저 이지쌤은 여러분과 보다 소통할 수 있는 다음번 영상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